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문영 저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디지털 혁명 RPA의 습격 저자신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문영입니다. 저는 최근에 디지털 혁명 RPA 습격이라는 책을 썼고요. 저는 현재 RPA 솔루션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각종 IT 쪽에 뭐 가상화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근무를 했고요. 뭐 그 전공도 산업공학 쪽을 전공을 해서 또 유사 분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내신 책 소개 간단하게 좀 개괄적인 어떤 배경 설명 같은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본 책은 현재 최근에 한국에서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AI가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전에 사무 환경에서 AI와 유사한 어떤 자동화 솔루션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바로 RPA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솔루션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고객을 만나뵐 때도 여러 가지 개괄적인 내용이나 입문서 같은 형태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책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AI나 이런 쪽에 발전사나 그런 쪽으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이미 계속 발달이 되었고 저희가 가장 벌써 16년이 됐네요. 꽤 됐는데 알파고 바둑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저희한테 충격으로 좀 닿았죠. 그 네. 전까지는 뭐 AI가 조금 기술적인 이슈로 다가왔었는데 네. 실상까지 왔구나라는 부분이 다가와졌고, 그렇죠. 이제 점차 이제 2020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2024년, 25년 그 이후에 지금 점점 AI 자체의 발전 속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그 평탄한 경사의 성장이 아니고 하키스틱 같이 급성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장도 있지만 네.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둘 다가 아마 급성장하고 이 부분이 점차 이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와닿을지 하는 게 이제 전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 안에 늘 포함되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네.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AI 부분이 저희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왔고 이 부분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 IT가 아니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의 승부가 있었죠. 그 중에 거의 다 저희가 졌습니다. 체스도 졌고요. OX 퀴즈 하는 것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졌고, 네. 이제 알고 계시는 바둑도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이겼죠. 네. 포커도 졌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인간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이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인간이 조금 더 아직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네. 언젠가는 또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률 부분도 아직은 인간의 감이 조금 더 데이터를 합쳐져서 인공지능을 아직은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저희 쪽을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하나 그 궁금하신 내용 중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의 마징가 제트, 철인 28호 건담이라는 네. 만화 영화가 있었고요. 네. 조금 더 비슷한 동시대하고 조금 지나서 아톰 짱가 트랜스포라는 영화도 있었고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요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용어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 둘 차이가 뭐냐면요. 예. 이해하신 분이 이해하시겠지만 첫 번째 어허. 마징가 제트 철인 건담은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사실은 발달한 기계에 가깝고요. 아톰짱과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계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유가 적절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로봇이나 자동화된 기계의 차이가 뭘까라고 보셨을 때 조금 더 사람하고 많이 닮아 있고 스스로 판단하는 움직이는 기계는 조금 더 로봇에 가깝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비유가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RPA는 어떤 겁니까?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예, RPA 용어가 어렵습니다. 일단 약자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요. 생소하실 텐데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RPA는 영문으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용어 그대로 보시면 네. 제가 이제 로보트라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하.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로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머신과, 그러니까 기계와 로보트의 차이를 보신다면, 네. 사람을 좀 더 닮아 있고 사람을 흉내를 내는 부분이 로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자동화된 기계는 여전히 기계입니다. 네. 세탁기, 이런 부분, 네. 냉장고, 네.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냥 기계인 거죠. 네.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RPA의 로보틱이라고 붙인 이유는 뭔가 사람을 흉내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는 알고 계시는 이제 업무의 과정이 되겠죠. 풀어가는 과정. 오토메이션은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자동화인 거죠. 네, 오토메이션의 용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의가 이제 내려집니다.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수행하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가 대상입니다. 이 업무들을 사람의 작업을 모방을 해서 흉내를 내서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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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 이제 공장 자동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찰리 채플린이 나왔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 네. 텐데 네. 재밌게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의인화를 하고 비유를 했죠. 너트 네. 하나를 돌리는데 사람이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실수도 나오고, 네. 너무 사람 정도의 인력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로봇 팔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큰 공장을 가보시면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로봇들이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대상들이 무슨 일이었냐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분명히 자동화한 것인데 사무 환경에서 자동화할 부분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매일 하는 이메일 열고 거기에 첨부 보내고 네. 그 다음에 파일을 이동시키고 카피하고 복사하고 네. 화면에 넣고 또는 뭐 DB를 읽고 쓰고 어. 어떤 이런 일들이 계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매번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조금만 달라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것에서 RPA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 자동화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운 일단 초기의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도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람의 영역과 기존의 IT 팀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전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ERP를 쓴다든지 내부 시스템들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들은 사용자들은 잘 모르고 일단 접근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IT 팀이라고 하는 전산팀 이외에는 일반 분들은 내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혹은 데스크탑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뭔가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네. 뭔가 반복되고 규칙적으로 되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네. 약간 중간 영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IT 시스템들을 건드리지 않고요. 사람의 영역을 조금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루틴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심플 테스트, 반복적인 일이거나 아주 간단한 업무들을 하는 일들을 늘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는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 중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RPA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좀 더 지능적이고 인지적이고 하는 업무들은 지금 RPA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요. 네. 이 RPA가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은 또 중간 정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RPA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RPA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혜택도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RPA를 쓰면서 좋아지는 영역들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RPA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적용 대상 역시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업무들이죠. 네. 그 다음에 단순한 규칙 기반의 단순한 규칙인 거죠. 기본 프로세스 처리 업무, 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형화된 아주 형태가 정해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표준화된 프로세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네. 그런 대상. 그 다음에
업무 빈도가 불규칙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월말이나 분기말에 갑자기 몰리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업무들, 계산서 처리를 한다라든지, 네. 혹은 학교면 학사행정 처리, 네. 수강 신청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업무 처리 소요 시간이 많이 생겨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업무들, 그건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저희의 대상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RP를 적용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냐면, 네. 첫 번째로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RPA는 로봇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네. 업무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전기만 꽂아주면 24시간 365를 합니다. 그래서 네.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운영 비용도 초기에 투자 비용을 얼마나에 달리했겠지만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운영 비용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계는 사람보다 에러가 조금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100% 정확도, 그리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365일 전기만 꽂아주면 돌아가는 기계가 이제 소프트웨어 와. RPA가 되겠습니다. 로봇인 거죠. 네. 노조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부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좀 더 유연성을 기하고 뭔가 다른 이 편법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게 속성이죠. 네. 로봇들은 기존 정한 규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나 감사 같은 데 쓸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RPA가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부가 52시간이라는 일주 안에 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규제를 만들어 놨고요. 네네. 올해는 300인 이하 50인 전체, 사실은 20인 이하의 모든 기업들은, 20인 이상의 모든 기업들은 52시간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은 9시부터 하여튼 하루에 8시간 근무 이후를 시키려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승인을 받는다든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 수당을 준달지. 네, 그래서 야근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빨리 퇴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직원의 만족도가 이제 조금 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혹은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실제 RPA의 어떤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우.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한국 내에서 적용되고 사용된 지금 고객들의 이름들, 로고들 제가 쭉 지금 올려놨습니다. 와,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다들, 분이네요. 네. 그럼요, 다 아시는 기업들이실 겁니다. 예. 은행권을 보면 KB하나, 우리뱅크, 우리은행, 아주캐피탈, BC카드, 한화, KB은행, 그 다음에 뭐 전자 쪽으로 보면 뭐 삼성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LG전자, LG, SK, KT, 일프로스, 리테일 보면 뭐 롯데 쪽부터 시작해서 대상, 현대자동차, 뭐 거의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네, 컨설팅 펀드를 포함해서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 5,000명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약 50% 정도가 현재 네. RPA를 크고 작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아직은 한 20% 정도만 경험을 하신 상태여서 이제 2020년 현재고요. 굉장히 아직은 가야 할 시장이 크고 국내에 도입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조차도 아주 초기 도입을 했습니다. 전 업무를 다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초기 파일럿 형태로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안에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포함해서 지금 투자를 계획하거나 있다고 하는 분들의 대답이 거의 66%에 가까운 서베이가 2017년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벌써 지금 3년이 지났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은 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시장 규모도 매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네. 실제로 또 적용된 사이트의 사례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RPA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IBM이 이 부분은 IBM 내부에서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영업사원이. 그러면 그 영업사원이 제일 위에 쪽을 보시면 영업대표가 영업 기회를 가지고 이제 내부 계약 지원하는 팀이 요청을 합니다.
지원할 때 레포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자료 정리를 해서 계약 지원팀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장비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관련 승인이나 첨부자를 확인을 해서 다시 영업대표에 주면 영업대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하고 그러면 계약지원팀에 다시 넘어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발송을 하면 영업대표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고객한테 가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해서 가지고 오면 다시 계약지원팀은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에 보관하는 이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계약서만은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비슷한 케이스가 벌어지죠. 여기서 RPA를 적용한다면 이게 12단계입니다. 4단계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영업대표가 영업기에 자료 전달을 하지요. 그럼 RPA가 받습니다. 이 RPA가 여기 있는 6개의 단계를 한 번에 같이 수행을 합니다. 즉, 밑에 보시면 각종 데이터 리포 추출, 계약서 작성, 기초 내용 간섭 분석 및 승인, 계약서 발송까지를 한 번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업대표에 넘어주죠. 영업대표는 어쨌든 확인하는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지원팀이 지금까지 위에서 보시면 6, 8, 9개 단계를 했었는데 수정사항의 반영 한 단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업대표에 넘겨주고 마지막에 RPA가 계약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는 그래서 전체 12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계약지원팀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똑같은 레포트 추출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할인을 확인하고 하는 시스템 보는 것들을 한 단계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좀 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실제 IBM에 적용했던 케이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몰입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30% 이상을 줄였군요. 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현재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한 분이 하나의 업무를 절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회사 내에서 평균적으로 작게는 5개, 많게는 25개까지 업무를 하신까지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빨리 줄여주고 없애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 회사로 봐서는 개인들의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방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비슷한 사례이지만 조금 다른데요. 이제 비용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회사이건 영업사원이건 내부에서 일어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회계 담당 쪽, 재경 쪽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 청구 상신을 하겠죠. 그러면 청구서 입력 자료나 부분들을 회계 담당자가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분류를 하죠. 분류할 때는 뭐 엑셀을 쓰기도 합니다. 나름 자체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 부분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 다음에 심사 내용이 올라가면 이제 매니저들이 심사를 하고 그분이 승인이 되면 다시 이제 승인이 되는 전체 프로세스가 벌어지죠. 여기서 RPA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RPA가 적용한 내용인데요. RPA가 대신해주는. 맞습니다. 문서 자체도 실제 인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포맷이란 것이 영수증이나 뭐 계산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태가, 양식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다릅니다. 각 칸은 똑같은 형태의 칸이 있고 데이터만 다르기 때문에 이 RPA라는 로봇이 인식하기에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저희가 명함 읽기처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캐닝을 쭉 하면 그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딱딱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 분류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매니저한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가 되겠죠. 내부에서 심사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혹시나 에러가 있는지, 내가 잘못 정했는지, 혹은 예외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중간에 참여하고 다시 승인을 넘겨주면 로봇이 승인을 해서 각자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알리거나 모바일로 메시지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많이 처리했던 부분이라 정말 와닿는 대목이네요. 5단계의 업무가 한 단계만 인간이 처리하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개발은 한 달 정도 개발을 했는데요. 구축 기간이 이제 4주 정도 걸린 거죠. 실제 RPA를 구축하는 케이스에서 전체 월 583시간이 절약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전체 합치면 월에 이 정도 시간이 쓸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 50% 이상으로 단축된 거죠. 그래서 음. 이 케이스는 실제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람의 인력 쓰는 어떤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처리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또 장점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아주 잘 다가오는 네. 사례로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RPA가 적용 가능한 모든 영역마다 다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 특히 잘 적용이 가능한지 산업별로 좀 그런 말씀들 궁금합니다. 네. RP의 장점은 특정한 어떤 산업에만 적용되지 않고요. 네. 고루한 인더스트리에 모두 적용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의 어떤 산업군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업무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융이면 기업 대출 심사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사이트나 개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사이트에서 이분의 금융거래 실적이 어떤지 혹은 이분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늘 접촉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객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 아니면 담보물건의 시세평가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늘상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주식시장의 브로커가 매매 펀드 기준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서로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로 보면 출하 검사하기 위해서 각종 생성되는 업무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는 뭐 설비 대금에 대해서 정산해주는 이런 업무들, 각 제조사의 어떤 파트너하고 주고받고 하는 발주와 그 다음에 수주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유통 업무는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용들만 정해놨지만 네. 뭐 포스 단말기라고 하죠. 데이터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본사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말씀드렸던 법인카드 출장비에 대한 처리, 네. 뭐 재고관리 입력 부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메뉴에 대한 일일 처리 지시를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뭔가 메일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등록하는 업무라든지 또는 IT 업체 통합 관제 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관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일부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업별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금 더 업무별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산업군 안에도 아마 재무, 인사, IT 물류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네. 이렇게 업무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 회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데요. 네. 뭐 지불하는 프로세스, 결제하는 프로세스, 월간 마감의 프로세스, 분기 입력의 프로세스, 원가나 재고 회계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주문 입력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인사 시스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 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을 공유한다든지 할 때요. 그 다음에 보고 라인의 변경에 대한 거, 뭐 근로소득세 관리, 뭐 이런 형태들, 또 뭐 입사 지원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중간에 한번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다든지 인사 적용할 수 있고요. IT 쪽에서도 늘 뭔가의 소프트웨어를 우리 직원한테 업데이트를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뭐 다운로드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말씀드렸던 보안적인 처리, 뭐 배치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큰 대규모를 한 번에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늘상 벌어지는 업무들이거든요. 정기적으로 해야지는 그런 업무들을 RPA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업무도 주문 견적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화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재고 관리라든지 가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다면 모든 게 다 적용 가능한 그런 거군요. 네, 네.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RP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RPA의 존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렵게 여전히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회사 내에서 전산 담당자 아니면 관련된 그렇죠. 업종 사람들만 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나한테 직접 어떤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모든 책상에,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공급하겠다. 네. 이게 지금 실현이 됐죠. 실현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OS, 윈도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데스크탑의 모든 원조는 네. 사실은 IBM에서 만들었지만 사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현재를 뭐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RPA도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나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로봇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예. 게 RPA의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희망사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목표를 갖게 된 게 처음에 빌 게이츠가 생각했을 때는 허황됐다고 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RPA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무슨 로봇이 보급 각각 된다는 말이야 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비드 사태가 일어났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사업이 불확실합니다. 네.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에 대한 이 성과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음. 실제로 IT에 대한 투자도 전부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마케팅에 투자 마찬가지고요. 네. 또한 재택근무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기업은 뭐 6개월 현재 한 번도 직원을 회사에 근무 못하게 하지 않고 네. 계속 재택근무 6개월 내내 근무 집에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이 확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인력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지금 CEO들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 업무가 지금 대체 근무로도 충분히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력을 우리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만일의 사태에 의해서 이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업무를 뭔가 자동화, 공장 자동화처럼 사무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요즘 이어지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디지털화가 많이 가속됐습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화라고 하면 뭐 IT화라고 보셔도 될 거죠. 자동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 업무들을 디지털화, 뭐 자동화, AI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요구사항들이 정치에 증대가 됐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투자 자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거는 줄여서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요구사항이 지금 점차 기업 내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의 용어가 새로 생소하시겠지만 새로 나왔습니다. 노 코드 혹은 네. 로우 코드라고 합니다. 자, 코드라고 하면 이제 코딩이라고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시죠? 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코딩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개발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코딩 과정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 암호화 같죠, 사실은요. 뭐 네. 그 요구받는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일치가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보여지는 네. 건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코딩인데요. 네.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코드를 하지 않는 노 코드 혹은 코딩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로우 코드가 대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프로그램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산 담당자를 한테 부탁했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혹은 전산 담당자를 채용을 해서 그 네. 사람한테 맡겼죠. 그러면 네. 선업 담당 입장에 코딩을 안 한 분은 어떻게 그분이 개발을 하는지도 감사도 못하고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전혀 모릅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던져 넣기만 드래그 앤 하는 드랍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그야말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잡아서 옮겨서 쭉 드래그 했다가 드랍하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네. 이 안에는 실제로 RPA 자체의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딩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C#이라고 많이 하는데 C++, 네. 뭐 비주얼 베이직, 뭐 자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코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화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걸 가지고 네. 이런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세요. 혹은 이 파일을 카피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업무죠. 그런 업무를 미리 만들어 놓은 업무들을 가지고 와서 붙여 놓으면 이 업무가 쭉 연계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레고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든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 노코드, 로우 코드를 한 어떤 첫 번째 단계가 RPA입니다. 네. RPA를 말씀드린 것처럼 RPA는 코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자 하는 게 RPA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IT에 인력 부족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전산 담당자가 아니고요. 현업을 하고 계시는 업무 담당자이거든요. 그렇죠. 네. 업무 담당자가 만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뭔가 IT를 할 수 있다? 아주 그러면 경쟁력이 최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RPA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RPA를 주로 만나 뵙고 소개를 드린 주로 대상들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IT 분들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가는 방향 때문에 예. 소프트모티라고 하는 제가 이거 근무한 우리 대표님 회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금 회사를 한 달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아, 네네.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RPA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는데 15년 된 소프트모티브란 RPA 전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시장을 이제 갖춰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유명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정도면 맞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릴 맞습니다. 일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을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RPA 자체의 성장성을 인식을 한 거죠. 예, SAP도 되게 유명한 회사 SAP 아실 겁니다. 네, 네. ERP의 아주 대표 주자이죠. 거기도 ERP 업체 중 전문 업체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업체를 또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인수했고요. 네. 아피안이라고 하는 또 그 개발 업체 큰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예. 지도카라고 하는 RPA 전문 업체를 또 올해 초에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큰 업체들이 전부 RPA에 대한 방향들을 지금 말씀드린 어떤 목표 때문에 로우 코드, 노 코드라는 목표 때문에 인수해가고 확대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RPA를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접할 때 좀 배워야 될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네. 무료 과정도 굉장히 많고 유료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근무한 소프트모티브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URL로 academy.softmotive.com으로 가면 온라인으로? 한글을 온라인입니다. 예. 온라인이고 한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도 되고요. 다른 스페인어도 됩니다.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네. 코스들이 전부 한글화 일어로 다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브타이틀 형태로 자막이 아니고요. 자막 처리가 아니고 더빙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고 모든 과정들, 교육 과정이 아주 기초부터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축 과정에 대한 개발자 부분까지도 제일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개발 관리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충분히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인증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은 소프트모티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밴드들이 각자의 홈페이지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제대로 된 혹은 오프라인 교육 이런 부분도 요구하시면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 과정을 보시면 이제 뭔가 RPA 자체를 이제 마스터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RPA 자체를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RPA를 어떤 업무에 적용할지, 그다음에 이제 과제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RPA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운영하던 우리의 업무 과정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RPA 적용하기 전 단계에 RPA 컨설팅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RPA를 적용하는 업무 자동화 단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개발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운영 관리입니다. 사실은 운영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RPA를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다른 업무들을 어떻게 더 확산할지에 대한 그림까지도 이 운영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이 있을 텐데 교육 과정은 굉장히 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A 업무 담당자 자체의 교육 또는 운영하시는 운영 담당자 교육, 개발자의 교육, 좀 더 어드밴스된 AI까지 들어간 고급 개발자 교육까지 나눠져서 요 4단계 컨설팅, 구축, 운영, 교육까지 과정을 전체를 다 거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을 수행을 일단 한 프로젝트라도 하시면 아마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프로젝트는 수행이 가능하실 거고, 보통의 RPA 구축의 가장 짧은 프로젝트는 앞에 보여드렸지만 한 1개월 정도 정도가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축이 조금 중간 정도가 평균 한 3개월 정도, 조금 길면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IT나 이런 그 구축 프로젝트 중에 기간이 좀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네. 과정보다는 굉장히 짧아서 네. 구축한 다음에 결과 같은 부분을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질 급한 사장님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기초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빨리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1개월이면 적용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테스트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적용 업무까지 1개월이면 업무를 몇 개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요. 네, 말씀하신 기초적인 것처럼 간단한 한 두세 개 업무 자체만 한 달 하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스트까지.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나 조그만 중소기업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예. 크게 이제 라이센스와 구축하는 비용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비용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저희 같은 소프트모티브, 뭐 UiPath 같은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전체 한 예산의 20% 정도만 차지합니다. 네. 실제 80%는 개발 비용입니다. 두 번째 보셨던 RPA 구축.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개발 기간이에요. 한 달에 끝낼 것이냐, 2달에 끝낼 것이냐, 3달에 끝낼 거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한 달의 비용에 몇 명이 들어와서 구축하느냐, 그것이 이제 개발 비용이고 그렇죠.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한 달 하면 비용은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런 솔루션, 최소화할 수 있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그 부분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뭐 개발자를 가진 회사, 이렇게 되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라이센스는 정리드리면 한 20%밖에는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많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화 오토메이션 툴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존 자동화 툴과 RPA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화 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기존에 많이 있는 거를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RPA가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만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 자동화 툴로 가면 뭐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엑셀 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상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서 하는 그런 자동화 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 대상은 예서 봤을 때 기존 자동화 툴은 웹페이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브라우저 안에서만. RPA는요,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ERP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웹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웹페이지만이 아니고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요청하고 계산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대상이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실제 내가 하는 업무를 이 RPA가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고 전체 프로세스를 다 접근하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사람이 했던 업무를 그대로 대신해 주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흉내내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관해서 같이 자동화가 어디서 수행되냐면 이제 자동화 툴은 브라우저 내에서만 수행이 되는데요. RPA는 프로세스 백엔드 안에서도 돌아가는 거죠. 대상 범위도 엑셀 같으면 엑셀이라는 매크로는 엑셀 안에서만 돌아가는 매크로이죠. 엑셀의 매크로가 워드에서 되지 않고요. 엑셀의 매크로가 익스플로러에 되지 않습니다. 매크로는 엑셀 내에서 되는 거죠. 그런 자동화 툴에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해당 제품 내에서 자동하는 것이 한계였는데 RPA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지만 ERP를 접속을 해서 끌어온다든지 CRM을 혹은 빅데이터 여러 가지 툴, 뭐 챗봇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다 가능한 거죠. 이제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툴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걸리는 부분인데 자동화 툴이 복잡합니다. 계획하고 생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깅까지 하고 결과 분석하고 결함 보고 한다라면 사실 RPA는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분석하고 봇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위주보수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들이 최소 한 달, 좀 길면 3달 걸린다는 말씀인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코딩 지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야 되는 코딩 지식. 자동화 툴은 거의 자바라든지 하는 랭귀지들이 필수입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특정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RPA는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직원이 RPA를 적용 대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네. 기존 자동화 툴들은 코드화된 내 것만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RPA는 AI 엔진 자체가 탑재가 돼 있어서 기본적인 사람과 같은 정보 처리, 정보 인식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주 그럼 기본적인. 자연어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연어적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점차 더 발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AI의 기능이 확산이 되면서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RPA와 AI의 연관성인데요. 네. RPA 이 자체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AI와 연계가 되면서 그러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RPA는 하나의 손발이고요. 근데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두뇌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두뇌가 아직은 초보 단계라는 겁니다. AI가. 네. 근데 이 AI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도표 보낸 것처럼 네. 하키스틱처럼 정말 사람과 비슷한 인지까지 가능하고 네. 동물을 확인하고 초기에 동물 확인 잘 안 됐지 않습니까? AI가. 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더 발달이 되면서 사람과 같은 인지가 됐을 때는 네. RPA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RPA equal AI가 아니고요. 아하. RPA와 AI는 같이 가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AI가 머리고 RPA가 손발이다. 손발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3장 남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RPA의 솔루션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RPA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네. RPA 솔루션의 선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네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도표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중간에 원 옆에 네.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BPM이라고 하는 영역이 네. 보이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Core RPA Capability, Core RPA 기능을 가진 업체. 그 다음에 우측 더 올라가시면 이제 Front Office, 위안은 또 ERP, 왼쪽은 또 이렇게 자동화 넘어가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게 전부 RPA 솔루션입니다. RPA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PA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BPM이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거든요. 예. RPA를 하기 전 단계에 뭐를 하게 되냐면 바로 RPA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컨설팅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RPA라는 걸로 적용을 할지 혹은 그 전에 우리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라는 거를 도식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툴을 씁니다. 툴을 써서 처음부터 도입되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올 때까지 흐름을 쭉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흐름도 같은 그림이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흐름도를 그립니다. 그런 그림을 이 밑에 보시는 페가라는 솔루션은 잘 그립니다. 다른 쪽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BPM이라고 하는 업무 프로를 우리가 좀 더 그리고 나서 RPA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면 이 솔루션이 적합한 거고요. 우측의 코어 RPA는 사실은 RPA 모든 기능이 너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어. 그러다 보니까 좀 고가겠죠? 네, 고가겠죠.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면 제일 위에 예를 들면 NIC라고 하는 회사가 나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콜센터 있죠. 아웃바운드 콜을 하고 하는 저희한테 이제 그 주로 연락 오시는 분들 콜센터에 연락하는 그 콜센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하고 전화를 또 받고 하는 업무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인데 콜센터를 하다 보면 반복적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스가 RPA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도 콜센터 시스템을 쓰시는 업무 한 군데가 RPA 업무를 쓸 때는 나이스 시스템을 씁니다. 그 안에 RPA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만 더 ERP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많이 써봤죠. 통합 자산 관리라고 오래됐죠, 이 시장이. 그래서 뭐 SAP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있고요. 그렇죠. 국내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영림원부터 시작해서 버전 ERP도 마찬가지인데 그 ERP와 연동한 RPA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RP 솔루션이 아니고 ERP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입력을 한다든지 출력을 하는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들은 이 레드우드나 카포가 훨씬 다른 RPA보다 잘합니다. 접속도 잘 되고 레드우드는 오라클 ERP와 굉장히 잘 붙어요. 그러면 잘 가져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장님 계신 소프트 모티브는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예, 왼쪽 끝에 이제 예, 오렌지색에 있는 소프트모티브라는 회사가 예,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프로덕티브 툴이라고 나와 있죠. 예, 굉장히 생산성이 좋습니다. 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싸면서 예, 개인이 데스크탑에서 간편하게 어허. 생산성을 올 수 있는 툴로는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군요. 가볍고요. 가성비가. 가성비에 좋습니다. 예, 가격도 적고 설치하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인스톨해서 하면 되고요. 예, 내가 쓰는 데스크탑에 쓰는 웹의 서핑, 웹 서핑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엑셀 작업을 하는 거를 너무 잘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은 또 다른 솔루션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고객 입장엔 사실 선택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뷰가 좀 필요할 거고요. 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의 또 정보가 네, 이런 글로벌 해외 사이트이긴 하지만 네, G2 클라우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G2.com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네, RPA라고 검색을 딱 하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들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 각각의 리스트를 고객이 평가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오, 우리나라의 댓글 달기처럼 어, 각각의 그 제품들을 썼더니 어떻고 이 비교 내용이 보니까 평가 점수 올라가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비교해 주기가 되게 편합니다. 평가 그리고 사이트입니까? 일종의 G2 평가 클라우드가? 사이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알고 계신 가트너라고 하는 이제 네, 분석 가트너 기관이죠. 유명하죠. 예, 네, 가트너도 피어 인사이트, 예, 피어가 이제 비교한다는 거죠. 예, 동일한 레벨을, 예, 동일한 레벨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똑같습니다. RPA라고 치시면 어, RPA 각 솔루션들이 쭉 나오고 여기 별표가 나와 있죠. 예, 여기는 몇 점, 여기는 각각의 어,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고 뒤에 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셔도 네, 요즘 뭐 구글로 하면은 또 번역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 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어허, 참고할 내용들이 있어서 제품을 그렇군요. 선택하시는데 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예, 네.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겠군요. 예, 잠깐만 질문. 예,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독자는 누가 봤으면 싶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RPA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 실제로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하나의 솔루션에 있기 때문에 네, 제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조금 더 객관화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들, 근데 음, 굉장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내용들이 아직은 국내 자료들 많이 자료화되지 않은 게 많아서 어허,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제가 지금 만나 뵙는 분들이 대상들이 이분들인데요. 예를 어, 들면 뭐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팀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어, CDO라고 하죠. Chief 네, 디지털 오피서라고 해서 네, CDO라는 역할이 지금 만들어진 네, 그룹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지털,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네, 디지털 트랜스폼하는 기획자들이 계실 텐데요. 네, 참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워크포스라는 용어도 요즘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뜻이죠. 일을 네, 하는 인력. 음,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가 결국은 RPA가 디지털 워크포스이죠. 그렇죠. 디지털화된 워크포스 인력 그에 대한 기획하시는 분들 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셨던 IT 기획자분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인사 담당자, 매니저분들 또는 ERP 담당 매니징 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들, 재경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IT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재경이 뭐죠? 재경? 재무 담당이죠. 재무 담당 재무 파이낸스 팀. 경제, 네네. 재무 파이낸스. 담당. 네, 네, 파이낸스 팀 담당하신 분들 입장에는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 분들이 아니신데 네, RPA를 이걸 내가 알아야 되거나 혹은 공부를 해야 돼? 라면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접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 IT화 돼 있어서 용어들도 어렵고 그런 분들께 이 책이 한번 보시면 음, 앞에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독자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으신 인사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아직은 이 내용이 초기 뭐 제 첫 어떤 저자 책이어서 많이 네, 부족하고요. 네, 해외에 있는 내용들이나 국내에 흡수된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는 입문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은 혁명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형태로 와 닿으실 텐데 그게 네, IoT 같은 사물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말씀드렸던 지금 RP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형태가 올 수 있고 그 중에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올 AI 시대 지금도 네, 와 있지만요 네, 조금 더 올 AI 시대의 어떤
어떤 교두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AI를 접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AI가 RPA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러한 사무 환경에서 조금 더 반복되고 그 다음에 빈도가 높고 이런 업무들을 이러한 RPA 같은 내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나를 대체한다고 보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는 비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비서 한 명을 내가 데리고 있고, 이 아, 비서가 내가 귀찮은 업무, 내가 너무 이건 힘이 들어간 업무들을 네.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가장 적절한 RPA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역할 때문에 RPA는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로 아, 확대가 될 것 같고, 아마 RPA는 막 머무르지 않을 거고, 아마 뭐 엑셀이 우리 쓰는 기본적인 업무의 어떤 툴처럼 예. 모든 아마 IT에 만들어지는 거에 기본 툴이 될 겁니다. 아, 뭐 그렇군요. 딥러닝을 할 때도, 빅데이터를 할 때도, 자문 인터넷 할 때도 이제는 아마 RPA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음, 솔루션이 고객한테 접근되고 쉽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PA 기본 사상을 한번 아시는 기회에 아,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여기에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2의 또 디지털 혁명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더 준비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지금까지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일단 네.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성공적인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네. 예, 디지털 혁명 RPA의 습격의 저자 이문영 저자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 인사 말씀?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언제든지 그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보내주시면 참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